자, 유리식하고 유리함수에 대해서 유리식이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니네 보고 있는 프린트에 그 비례식의 성질 전까지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럼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비엘이라고 해. 비례식의 성질 옆에 적어줘. 걔를 뭐라고 하냐면 가비의 리라고 얘기해요. 가비엘이. 근데 교육과정이 빠진 지가 꽤 됐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요거를 쓰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선택사항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가비엘까지 설명하고. 자, 일단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분수식이 뭐 통분하고 약분하고 하는 개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숫자랑 연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밑에는 부분분수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분분수. 자, 위에 뭐 약분한다든지 뭐 통분해서 덧셈 뺄셈 한다든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 거라 생각을 하고 부분분수 갈게. 자, 부분분수는 뭐냐면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줘야 앞에 거운을 빼기 뒤에 거운을 쓸 수 있다 해서 어떤 분수식들의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밑에 적을게요. 자, 3개짜리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D다 라고 하면은 가장 뒤에 거에서 가장 앞에 걸 빼고 그럼 앞에 거 2개 AB분의 1 자 마이너스 BC분의 1이라 해서 3개짜리 부분수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4개짜리도 있어요. 4개짜리. 자, 4개짜리 정도 써주면 니네가 1번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A, B, C, D 2분의 2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A, B, C 분의 1 마이너스 자 B, C, D 자 분의 1이라 해서 뭐 4개, 5개, 6개 된다 하더라도 이제 요령은 니네가 알 거라 생각을 해. 자 이렇게 부분 정리하고 그럼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또 부분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차 대입이라 해서 막 쭉 대입해서 서로 사라지는 자 그런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자 부분분수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밑에 있는 자 비례식의 성질 가비엘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위에 건 당연한 거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밑에 있는 얘를 이제 가비엘이라 해. 특히 밑에 있는 놈을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 자 어떤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율을 보면은 어떤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라는 걸 보면은 분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건 뭐 좀 이따 보면은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3개의 분수가 같은 값을 갖고 있대. 근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그 값이 유지가 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자, 3분의 2하고 자 6분의 4하고 9분의 6은 같은 값을 갖죠. 다 3분의 2라는 같은 값을 갖지?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더했어. 얼마야? 얘랑 더하면 18이고 자 분자도 얘랑 더하면 10이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그 값이 유지된다는 사실. 두 번째, 선생님 합하기 전에 분모 분자의 P를 곱하고 분모 분자의 Q를 곱하고 분모 분자의 뭔가를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해도 상관없구나. 그럼 더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고 더할래요. 300, 200 예를 드는 것뿐이지. 여기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고 더할래요. 그럼 여긴 60, 여긴 40 여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고 더할래요. 18에 12라고 하는 저 분모하고 분자의 뭔가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원래 식이었던 3분의 2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가비엘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교육과정 빠진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교과서는 없지만 알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뭐 예로 적어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적으세요. 넘어갈 거니까. 너무 쉬워? 안 적어도 돼? 자, 이걸 우리는 가비엘이라고 한다. 이 가가 더한다는 뜻이고 그 비가 비율, 리는 이제 정리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분수에서 뭐 더할 때 발생하는 성질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한 몇 개 풀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럼 카메라 끄고 그럼 그동안 니네가 유제 문제를 좀 푸시고 선생님이 좀 성적 조사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할게. 상호는 밑에 얘기했지? 네. 밑에 얘기했지.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예제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가 볼 때 좀 약간 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도 정리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정리를 잘 해두신 다음에 일단 유제 문제를 잘 푸시도록 해. 자 예제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인수분해 해주시고 나누기잖니? 그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위아래 분모자 바꿔서 역수를 하는 거 숫자의 계산과 동일하다. 갑니다. 자 x 더하기 3분의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얘 보는 거야. 자 빼기 그럼 요거는 x하고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고 요건 x 빼기 1과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고 빼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x-1분의 x라 쓰면 그럼 x랑 x랑 약분되고 x 빼기 약분 되니까 그럼 요거 빼기 요거 그럼 2차식으로 통분이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분모의 곱인 x 더하기 3과
이쪽 분모의 곱인 x 더하기 2의 곱으로 통분을 하고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의 x 더하기 1을 곱하고 여기는 분모 분자의 x 더하기 3을 곱하고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곱하면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빼기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3을 곱해주면 여기는 x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그럼 제곱 사라지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 그래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사라졌으니까 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5까지 자 이게 바로 이 식을 정리한 결과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식을 정리하는 것도 분명히 할 필요 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 적지 않고 그냥 니네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메모하시면 돼. 알겠지? 굳이 뭐 다 적을 필요 없지 않아? 자 오른쪽 문제 자 얘를 간단히 하려면 얘와 얘 곱 4차식으로 통분을 해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그럼 이 x 더하기 2에 뭐 곱해야 돼? x 더하기 2도 곱하고 x 더하기 3도 곱하고 x 더하기 4 곱하니까 위에가 4차식이 돼요. 그 얘 4차식, 얘 4차식, 얘 4차식, 4차식 근데 가만히 보니까 4차식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4차식 사라져가지고 분자가 3차식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건 팁입니다. 자 분수식을 정리하는데 분자의 차수 자 분자의 차수가 자 분모의 차수 자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단원의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자 이러면 직접 나눗셈을 좀 해주셔야 된다. 직접 나눗셈. 자 직접 나눗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얘로 직접 나눠볼까? 자 선생님 x 더하기 1을요. x 더하기 1로 나누면 1 곱하면 x 더하기 1 빼면 1 그래서 첫 번째 식을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해서 이게 나머지 위치입니다. 이게 몫의 위치고요. 이게 바뀔 수 있지? 그럼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그럼 세 번째 친구도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 선생님은 어떻게 나머지를 이렇게 금방 찾냐 나머지 정리라 해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을 바로 대입한 거야. 1 되죠? 그 나머지 바로 구할 수 있고 또 x의 개수 비율로서 몫을 사실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 1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로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럼 여기는 1이랑 여기는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여기는 1이랑 여기는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된 건 요거 마이너스 붙은 요거 또 마이너스 붙은 요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요 네 가지 항만 통분하면 되는데 그럼 이것도 그냥 무식하게 통분하지 말고 얘랑 짝 쪄주고 얘랑 짝 쪄주면 좀 편할 것 같아. 가볼게요. 선생님 이 친구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을 통분했더니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3인데 거기서 뭘 빼냐? x 더하기를 빼서 분자에 2가 남게 돼. 다시 x 더하기 3에서 x 더하기를 빼니까 2가 남죠. 그럼 두 번째, 네 번째 친구도 통분을 해요. 자,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4로 통분을 해. 그러면 x 더하기 4에서 x 더하기 2를 빼니까 여기도 2가 남거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통분해주자. 단계적으로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보시면 아는데. 자, 그래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의 곱으로 통분되고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요거 곱하고 여기는 분모 분자에 이거 곱하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요거 하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나올 것 같고 자, 요거 곱하면 6x, 4x 더하면 10x 자, 요거 전개하면 8, 요거 전개하면 3 더하면 11까지 자, 요 정도가 아마 분수식 계산을 가장 더러운 케이스가 아닐까. 자,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오. 넘길 거거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 줘. 정리해 주시고 자, 받아라. 오이차. 진서 받아라. 오, 높았다. 오이차. 헤헤이차. 호예. 흐차. 오, 높다. 아이고. 흐차. 그 눈빛은 뭐야? 빨리 주서 이거 아니야. 얌전히 못 주겠다. 얌전히 못 주겠다. 자, 1번 분수식 간단히 하는 과정은 이렇게 됐고요. 자, 1번에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볼게. 자, 이 페이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게 부분 분수가 지금은 사실은 어서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그냥 점검해보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분모에 곱혀져 있는 두 개 항의 차이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항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차이가 1이야, 1.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 없이 바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빼기를 간다. 자, 첫 번째 이 항은요. 분모의 차이인 1로 나눠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따따따해서 마지막에 얼마가 된다? 자, 49분의 1 빼기 50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이 친구들이 다 상쇄되고 그럼 1에서 이제 50분의 1만 빼면 되는 거구나. 자,
자, 그래서 50분의 50에서 50분의 1을 빼니까 자, 50분의 49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이번에 왼쪽 문제를 정리해봤고. 자, 오른쪽도 간단해요. 왜 근데 이렇게 좀 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분모에 곱해지는 두 식의 차이가 1만큼 차이 나죠. 그럼 얘도 나눌 필요 없이 식이 바로 정리가 되겠다. 자, 첫 번째 있는 항. 자, 얘는 어떻게?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그럼 두 번째 친구도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자, x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마지막 친구도 x 더하기 9분의 1 빼기 자, x 더하기 10분의 1이 돼서 얘네들이 다 사라지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뭘로 통분해? x와 x 더하기 10의 곱으로 통분하고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의 x 더하기 10. 여기는 x. 그럼 x 더하기 10에서 x를 빼니까 남는 건 10만 남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식을 또 간단히 한 결과가 되겠다. 뭐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넘어갈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무난하죠. 자, 필수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건 방정식을 풀란 얘기고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데 잘 들어봐.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설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통분을 하고 역수를 취하고 통분을 하고 역수를 취하고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보통. 근데 선생님은 좀 한꺼번에 가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해. 자, 봐봐. 이 분수를 나누는 가장 큰 막대기를 표시해봤고 그럼 여기 지금 항이 몇 개가 있냐면 항이 하나, 항이 두 개, 항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번분수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친구 때문이고 그럼 이 친구의 분모인 누구? 2 빼기 x분의 1을 여기에 곱해줄 거야. 식 전체 쓸게. 자, 2 마이너스 다시 한번 얘기할게. 2 빼기 x분의 1을 다 곱하는 거야. 그럼 저기다 곱하면 2 빼기 x분의 1. 그럼 이건 2배니까 4 빼기 x분의 2. 근데 3분의 1에 3을 곱하면 1이 되듯이 그럼 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는 x.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마찬가지로 요거 기준으로 분모 분자 뭐 곱한다? x 곱한다.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자, x 곱하면 2x 빼기 1. 자, 3에다 x 곱하니까 3x에다가 요거 x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요게 x가 되더라. 그럼 양변에 이제 3x 마이너스 곱해서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자, 2x 빼기 1에 원래 x 있었는데 3x 마이너스 2 돼서 전개해 주시면 x가 는 2차 번식 나오고 그거 계산하면 돼. 근데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 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분모 분자 나누는 막대기 보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번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곱해줘야 효율적으로 식이 빨리빨리 간단해질 것인가 그거를 좀 봐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 좀 메모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잉여스럽진 않으니까 이건. 자, 오른쪽에 있는 또 번분수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26분의 37을 이렇게 분수의 꼴로 나타내고 싶은 건데 요거 번분수. 자, 과정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밑에 있는 문제 풀 거야. 자, 26분의 37은요. 대분수로 표시하면은 26분의 26 날라가니까 남는 게 뭐냐면 11 남는 거 맞냐? 맞냐? 저거 26분의 37? 26 빼면 맞지?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 1 더하기 여기 잘 봐. 얘를 강제로 이렇게 번분수를 만드는 거야.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주면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그럼 1 더하기 1. 그럼 이 친구는 2 더하기 11분의 얼마? 20이 날아가니까 사라질 수 있죠? 물론 여기는 이 친구를 계속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이런 형태를 정해 띄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얼마? A가 1. 자, B는 얼마? 2. 자, C값은 얼마다? 4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니겠지.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얘를 만족하는 A, B, C는 무수히 많겠죠. 자, 근데 여기다 사실은 아쉬운 게 뭐 A, B, C가 정수라든지 뭐 자연수 조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유일한 값이 되게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하게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할게. 자, 그러면은 이게 예제 문제가 자, 일단 앞에 유제 1번 돌아가서 그럼 유제 1번부터 문제 푸세요, 지금. 1번 가서. 자, 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좀 쉽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거 양변 x 곱하면 사실은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 x가 마이너스 1인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x에 관한 어떤 2차식 주어질 때 양변 x로 나눠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은 끝나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건 아니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문제 주어진 식 양변 제곱해주면 너무 민망하다 이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 2배 더하기 2가
오른쪽 제곱하면 4니까 이거의 결과는 2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거 양변 세제곱하면 앞에 거의 세제곱 x 세제곱 뒤에 거의 세제곱 x제곱 분의 1 그 다음 얘랑 곱한 거의 3배 자기 자식까지 붙어주죠. 3의 x에 x 더하기 1이 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더라.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인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주면 얘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곱셈식 변형들도 유리식 유리함수에서 나올 수 있다. 희성아 문제 좀 닫아줄래? 내가 문을 좀 안 닫았구만. 꼬리가 길어. 자 예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수식의 값을 구하는데 이거는 x하고 y하고 z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계산 스킬을 잘 보시길 바래. 자 얘 대 얘는 5대 6대 7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더하기 y를 5로 나눈 놈이 자 y 더하기 z를 뭐로 나눈 놈이 자 6으로 나눈 놈과 자 z 더하기 x를 뭘로 7로 나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연비를 하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은 몇 대 몇 대 몇이다 라고 하는 연비는 두 개면은 뭐 얘랑 곱한 거랑 곱하는 거 같다 하면 되거든. 세 개 이상의 연비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맞겠다. 자 x 더하기 y를 5로 나눈 놈과 y 더하기 z를 6으로 나눈 놈과 z 더하기 x를 7로 나눈 놈이 그 값이 모두 k란 값으로 같다. 자 갈게요. x 더하기 y는 5k y 더하기 z는 6k 그 다음 z 더하기 x는 몇 k? 7k. 그럼 얘를 전부 다 더하고 반으로 나누죠. 싹 더하면 x도 y도 z도 두 개씩 나오는데 모두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시면 자 얘랑 하면 11k, 18k 반으로 나누면 9k.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z가 4k구나. z가 4k. 자 얘랑 비교하면 x가 3k구나. x가 3k구나. 자 얘랑 비교하면 y가 2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것들을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이 준식에 집어넣죠. 자 분자의 첫 번째 항인 z의 제곱은 16k제곱 16k제곱이고 자 분자의 두 번째 항인 x의 제곱은 9k제곱이고 자 분모의 첫 번째 항인 x의 제곱은 9k제곱이고 그죠? 9k제곱이고 자 x랑 y랑 곱한 거의 2배. 자 얘랑 곱하면 6k제곱인데 2배 주니까 21k제곱이고 그래서 분모자 k제곱 나눠주시면 자 30분의 15? 맞냐? 아니 30분의 7 맞지? 나 혹시 잘못 계산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잠깐만 이상해. 잠깐만 얘랑 하면은 6k제곱이고 2배면 12k제곱이죠.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12k제곱이고 더하면 21k제곱이라는 걸 나는 이런 실수를 해요. 얘는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자 12k제곱 돼서 얘가 21이 되더라.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변명은 아닌데 설명할 때만 이렇고 나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실수 안 하거든. 설명할 때만 꼭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어쩌라고 그지?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자 얘도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 뿐이기 때문에 x값하고 y값하고 z값을 모두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x하고 y하고 z의 비율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다. 자 진서야 여기서 x, y, z 중에 뭐 소거할까? x?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뺍니다. 그럼 x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5y.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더하기 3z. 얘가 0이 되게 되고 넘기면 3z가 5y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얘를 z를 5k 그럼 여기는 y를 몇 k? 3k라고 놓고 y를 3k라고 놓고 그럼 이 두 개 조건을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뒤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x 더하기 자 y의 3배 9k 그럼 z의 2배를 빼 마이너스 10k는 0. 자 그래서 x는 얼마? 자 k가 되게 된다는 이런 조건들을 마찬가지로 또 문제 주게 된 요 식에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k제곱 약분해 주시면 답 나오겠다. 따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하고 z의 비율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분모자 k제곱 약분해 주면 자 분수식의 값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필수지 6번이 가비엘이야. 가비엘이. 자 예제 6번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가비엘이라 해서 요거는 교육과정에 빠졌어요. 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용하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은 한다. 우리는 학습은 한다. 자 가볼게. 자 그다음에 가비엘이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3개의 분수식 뭐 물론 4개고 5개고 상관없어요. 여러 개의 분수식이 같은 값을 갖잖아.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여전히 값이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자에 보세요. 이 3개씩 더한다 해서 이 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분모 분자에 뭔가를 곱한 다음에 더한 거구나. 자, 첫 번째 분수식의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시고 자, 두 번째 분수식의 분모 분자에 뭘 곱하고 B를 곱하고
자, 세 번째 식의 분모 분자의 물 곱하고 C를 곱한 다음에 더한 식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밑에는 뭐가 되니? 3A 더하기 4B 더하기 5C X 몇 개 생기나 볼까요? AX 여기 CX 그래서 A 더하기 C만큼의 X 생기고요. 그럼 Y는 2AY 그럼 또 Y가 어디 있어? 여기 3BY 더하기 3BY만큼 생기고 그럼 Z는 자 마이너스 2BZ 자 마이너스 2BZ 여기 몇 Z? 몇 Z? CZ 더하기 CZ 자 그래서 얘랑 개수 비교를 한다. 얘랑 개수 비교를 한다. 자 A 더하기 C의 값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Y의 개수에 해당하는 2A 더하기 3B의 값은 뭐가 되고 0이 되게 되고 자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값은 뭐가 된다? 자 5가 되게 된다.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ABC 나오고요. 그거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K값 구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가비엘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문제를 봐주시면 돼요. 자 요건 좀 정리해 주시고 정리해줘. 오른쪽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분수식을 간단히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잔기술 같은 거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왼쪽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 보세요. 아 시간이 되는 거야. 나는 슬쩍 좀 아니야. 내가 떠들어서 그럴 거야. 계절이 자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도 같은 값이 유지가 되는데 자 뭔가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값은 유지가 된다. 가비엘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예전에 교육과정 있을 때는 참 유명하고 되게 엄청 자주 나오던 문제인데 지금이야 뭐.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사실 이걸 다루냐면 시중 문제집에서는 아직까지 가비엘이를 다루고 있어. 센수학이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가비엘이를 아직까지도 사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우리 또 나중에 숙제하게 될 복잡한 교재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얘하고 얘가 값이 같대. 근데 그 값이 얼마로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랑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보자. 그래서 분모끼리 더했어. 2A 더하기 B 더하기 3C야. 자 분자를 더했어. 2A 더하니까 4이고 3이 3이 더하니까 여기가 이제 2B고 2B B 더하니까 자 3 쓰니까 6이 돼서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선생님 값이 2인데요? 하고 끝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풀이 과정 중에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0이 아니어야지만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네가 풀이한 이 풀이는 어떤 가정하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냐면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0이 아니란 가정하에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0이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없죠.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부모 아니? 부모 밑에 있는 부모가 0이 될 수 없다. 루트에서 중요한 건 루트 아니 음수 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닐 때 그럼 선생님 만약에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 위에 있는 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2A인 거 보여? B 더하기 3C가 휙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그럼 두 번째 분자에 있는 3C 더하기 2A. 자 2A 더하기 3C는 휙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B예요. 그 다음 2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C예요. 그죠? 자, 요래서 K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라는 값도 나올 수 있다. 똑같은 식인데 그 값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옛날에 엄청 유명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제 비주류가 돼버렸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똑같은 식에도 불구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분모는 0일 수 없다. 내가 쓴 분수식에 있는 미지수가 0이 아닌 경우를 분명히 나누어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 옛날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이 문제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 하나만 더 설명하면요. 유리식은 끝납니다. 자 이제 뭐 유리식의 실생활 활용이라 해서 이것도 뭐 사실은 그냥 이거 꼭 유리수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상식적인 범위로 그냥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보세요. 자 A학교 B학교의 지원자 수, 합격자 수, 불합격자의 수의 비율을 알려주고 A학교에 지원한 전체 학생 중에
합격한 학생의 비율인 합격률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가겠습니다. 자, A학교 있고요. B학교 있고요. 합격자 있고요. 불합격자 있고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합한 지원자 수의 비율이 있어요. 지원자의 수의 비율. 자, 합격자의 수가 3대 4라 했으니까 얘를 3A, 4A라고 잡으면 돼. 비례상수 A를 잡아서 3A, 4A. 자, 불합격자의 수가 2대 5다. 그래서 얘를 2B 대 5B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럼 지원자의 수의 비가 1대 2라는 걸 가지고 C 대 2C라 잡지 마시고, 자, 여기 지원자 전체 얼마? 3A 더하기 2B가 지원자 전체. 여기는 4A 더하기 5B가 지원자 전체. 그 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다. 자, 그래서 가운데 끝끼리 곱하면 4A 더하기 5B가, 자, 밖에 끝끼리 곱하면 6A 더하기 4B가 되고, 그래서 B값은 얼마? 2A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2A. 야, B가 2A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4A고, B가 2A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10A고, 그럼 여기 합격자 전체는 이 친구가 7A고, 여기 전체 인수는 얼마나 14A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학교의 합격률 전체 7A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합격 학생이 3명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7분의 3이 바로 정답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식이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유리함수 하기 전에 잠깐 끊고 갈게. 자, 밑에는 유제 문제 아까 못 풀었던 거 풀어주시고 한두 명만 성적. 자, 이제 예제 몇 번이냐면 8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교과서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 함수의 정의역, 치역, 뭐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원칙은 뭐냐? 얘를 얘로 나눠요.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x 빼기 1로 나누라 했으니까, x 빼기 1로 나누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x의 개수 비율인 여기 2 적어주시고 곱하면은 이제 2x 마이너스 2에다가, 왜 그러냐? 정신 차려. 자, 얘를 마이너스 2로 더하기 2고, 야, 빼주시면 얼마입니까? 빼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눈 거야? 연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몫은, 나머지는 여전히 분자에 남아요. 그래서 y가 x-1분의 마이너스 3이고, 그럼 몫은 이제 옆에 달라붙어서 요게 이제 이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함수냐?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x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자,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정비례, 반비례 중에 반비례에 해당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걔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x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갖는, 사실은 이제 요 놈을 점근선으로 갖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0을 봤더니 1이에요. 자, x 대신에 0을 넣는 이유는 이 함수가 근하는 그 몇 사분면이 지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편의 부호를 확인하는 건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 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자, 물어볼게요. 정의역 뭡니까? 자, 정의역은 집어넣는 x값인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집합인데 x고 x가 1이 아닌, 자,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의역. 자, 치역을 얘기해라. 그럼 절대로 y값이 또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점점 가까워질 뿐이지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치역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난 y를 범위로 갔는데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를 치역으로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 좌표. 자, 이게 이제 평행 이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점의 좌표고. 자, 근데 1, 마이너스 2라는 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없느냐.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행을 하면서 극한 개념을 배웠는데,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왜 극한 기억나? x 개수 비율, 최고 참개수 비율이 왜 정답이 되잖아? 그래서 x의 개수 비율이 바로 점근선의 y좌표가 되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이 점근선의 한 좌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용해 주시면, 그럼 보자마자 저거의 점근선의 교점 좌표는,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1과 x의 개수 비율인 마이너스 2다라고 볼 수 있고, 절편은 뭐 넣어서 0,1이고, 자, 함수를 보니까 모든 사분면을 지나요. 1사분면을 지나, 2사분면을 지나, 3사분면을 지나, 4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정리할 게 있는 사람만 정리해 주시고 오른쪽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자, 오른쪽 문제는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 볼까? 야, 얘는요 점대칭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점대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그래프의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 대한 대칭한 점이 여전히 그 그래프의 점일 때 이걸 우리가 바로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수함수는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점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빨간 거 접어봐. 대칭이 되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접었을 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과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 자, 그러면 이 함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마이너스 1과 x 개수의 비율인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 좌표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또 기울기가 1이면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시 정리해 주시면 x와 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래서 너 0이고 너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모두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4라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또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수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래프의 특징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9번의 왼쪽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빨리 좀 정리하자.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y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하였는가. 누구는 저 함수의 그래프 자 y는 누구냐면 자 x-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고 자 잠깐 볼까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2를 분자에 대입해 보면 나머지가 3이라는 건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x 개수의 비율 보면은 바로 이렇게 못과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b만큼 y축방으로 c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요 요 나머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주요할 건 밑에는 x 개수가 1일 때 위에는 나머지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성질도 아마 기억할 거야. 자 그래서 너는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0,0이었는데 나는 점근선 교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니 자 x축방으로 평행 이동의 양은 이만큼 자 y축방의 평행 이동만큼은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모양에 해당하는 a값은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메모하시면 돼.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자 9번의 오른쪽 문제 볼게. 자 풀이를 안 지우고 쓰려고 했는데 얘가 그림을 가려가지고 자 우리가 평행이동의 기준이 되는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3,2를 점근선의 교점 좌표로 하는구나. 그래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 평행이동의 양을 보니까 x-3분의 k에 더하기 2라 해서 3,2를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고 그래프의 모양은 잘 모르겠다 라고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x 빼기 3에다가 자 2x 더하기 k라고 사실 대두되거든.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과 x개수의 비율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린 요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 이 문제에서는 자 미지수 k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1,0이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죠. 0이 나왔습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자 그래서 k값이 얼마다? 4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넘기고 나눠주면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뭐 k는 4, a는 뭐 마이너스 3이고 뭐 b는 2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에 식 세우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얘를 나눠서 해결해도 되지만 보통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래프의 식을 세우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하. 자 뒤로 넘어가서 10번의 왼쪽 문제.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수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양수면 감소함수야? 근데 전체적으로 감소함수를 할 수는 없어. x값이 감소를 하다가 다시 감소값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정역을 제외한 나름대로의 구간에서는 감소함수. 근데 나머지가 음수인 경우에 뭐가 되냐면 증가함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1인데 이 함수의 정역이 지금 현재 x는 1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별로 중요하진 않다. 왜냐면 함수값이 내려가다 올라간다든지 자 올라가다 내려가는 뭐 꼭지점 유식하게 하면 극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양쪽 끝에 있는 값을 대입해주는 게 최대 세수가 된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F2하고 F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실제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5 나오고요. 실제로 x에 5 대입해주면 4 대입하면
3분의 9가 돼 3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바로 최소값이 되고 이 친구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른쪽 문제도 볼게. 자, 근데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정의역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의 구간을 포함을 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런 건 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2가 남고 자, x 개수의 비율인 더하기 2가 돼서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 이제 점근선하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축에다 반드시 이렇게 화살표 좀 표시해 주시고 자,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라고 하는 점근선의 교점을 갖고 x 대신에 1 대입하면 4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요런 형태의 점근선의 교점 좌표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대략 그린 거야. 자, 근데 x값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 포함하는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1까지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와 f1의 함수값을 각각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분자를 0으로 만들어서 0이고 1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6 돼서 3 돼서 자, 이 함수 안에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점도 존재할 거다? 1,3이라는 점도 존재를 할 것이다. 자, 1,3이라는 점도 존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서 x를 쭉 대입을 해요. 올려서 내려오겠지 다시? 그래서 어디까지? 자, 1까지 집어넣는다 했기 때문에 치역이자 선택받은 y값의 범위는 0 이하와 3 이상이 치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치역을 표시하세요.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런 놈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치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치역 알려주면 정역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이다. 이게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1번. 벌써 뭐 분수함수의 마지막 형태인데 야, 니네가 이유를 알기는 좀 힘들지만 이 유리 함수는 있잖아. 여러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횟수가 있어. 주기가 존재해. 주기. 보통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6번 합성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합성이 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3을 뭐 물론 집어넣고 해도 되지만 연습 삼아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얘가 fx인데요. f2x. 자, f2x는요. f를 f에 합성한 거래. 식을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 자, f의 2x를 계산해 보면은 자, 여기는 x의 위치 대신에 함수식 전체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요건 바로 뭐가 되냐면 x분의 x 빼기 1 여기도 x분의 x 빼기 1에 자, 마이너스 1이 바로 2번 합성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괜찮겠냐? 자, 분모 분자 x 곱합니다. 자, 여기다 x 곱하면 x 빼기 1 여기다 x 곱하면 마이너스 x 그러면 x 곱하면 x 빼기 1이 돼서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바로 2번 합성한 함수구나. 3번 합성한 함수 갑니다. 자, fs3x입니다. 그럼 fs3x는 여기는 x 대신에 함수 fx를 합성을 하죠. 함수 fx인 x분의 x 빼기를 x 위치에 대입한 다음에 이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분모 문자 x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 곱하면 x 빼기 1 x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x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네요. 항등함수 3번을 집어넣었더니 재원아 잘 자냐? 자, 3번을 합성했더니 하나만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뭘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이 친구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하고 똑같다? f의 2, 3과 같고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분수함수의 합성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옛날에는 막 이유도 찾고 뭐 몇 번을 합성해야지 항등함수가 되는지를 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거 하자고 사실 그걸 배우는 건 좀 웃기고 그래서 분수함수는 여러 번 합성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 나올 때 있고 최악이 6번 합성을 해. 6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 되는 놈은 3번 합성했을 때 마이너스 x 나오거든. 3번 합성했는데 마이너스 x 나오면 요거 옛날에 배웠던 오메가 알파랑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3번 합성하면 마이너스 x가 같다. 그럼 그건 6번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는. 최소의 주기를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분수함수의 이제 마지막 개념인 역함수에 관한 공식을 유도해보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fx라는 함수에 식이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일 때 이 함수의 역함수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유도해보도록 하겠다. 그럼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ax 더하기 b분의
자, cx 더하기 d이기 때문에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x랑 y랑 바꿔야 된다. 그럼 x는 자, ay 더하기 b분의 자, cy 더하기 d가 돼서 얘를 내가 뭘로? y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돼. 그럼 얘가 넘어가면 a, xy 넘어가면 bx 그럼 분자에 남는 게 cy에 더하기 d 그럼 y가 있는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서 ax 빼기 c만큼의 y고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 넘어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bx에 더하기 d가 되겠다. 자, 그래서 y이자 f의 역함수의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자,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느낌이 약간 대우 느낌인데 자, 보세요.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어. 근데 부호까지 바뀌어. 왜 그래? 대우 명제가 전혀 상관없는 거야? 왜 가정가변의 위치 바뀌고 아까 이게 부호 바뀌듯이 얘하고 얘가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어떻게 부호까지 바뀌어주는 요게 바로 분수함수의 역함수 공식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요거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3 넣으면 그냥 바로 3 나와요.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이것도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역함수의 2를 집어넣은 놈에다가 3을 더해달라.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역함수의 공식을 써도 되고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선생님 저 함수의 역함수인 f의 역함수는 자, 여기는 2x하고 5는 변함이 없죠? 근데 저기 있는 놈만 부호 바뀌게 되거든? 그럼 여기는 1이 올라갈 때 마이너스 1 올라가서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자, 여기는 1x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함수의 2를 집어넣은 결과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3이 돼서 자, 1이더라. 그래서 1 더하기 3이 4.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함수에서 워낙 많이 했었던 건데 선생님 이게 아니라 자, 역함수의 2를 집어넣은 결과를 a라고 하면 원래 함수의 a를 집어넣은 결과 2가 되니 그럼 a를 집어넣어서 자, 2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5의 값이 2가 된다라고 하는 요 방정식 풀어가지고 1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분수 함수에서 배우는 개념이 단다. 자, 밑에는 유제 문제 앞으로 돌아가서 풀어주시길 바라요.